오늘은 선우휘의 소설 단독 강화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59년 신태양이라고 하는 책에 발표된 단편 소설입니다. 원래는 단독 강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가 자국의 동맹을 제외한 적국과 단독으로 강화 조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남한과 북한의 두 병사가 단독으로 강화 조약을 맺는 거지요. 그래서 단독 강화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간에 전쟁 중에 낙오한 남북의 두 병사가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서 그동안 남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빚어낸 갈등을 서서히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끝까지 양을 도우려는 장과 그런 장을 죽이겠다고 말하면서까지 그를 살리려는 양의 모습을 통해 두 병사가 민족의식을 회복해가는 모습은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단 부분 보겠습니다. 자, 전투가 끝난 이후, 여기서 말하는 전투라고 하는 건 6.25 전쟁 중에서 하나의 전투가 되겠죠. 그죠? 눈이 쌓인 산기슭에 수송기 한 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수송기는 눈 위로 검은색 덩어리 하나를 떨어뜨리고 이것이 신호라도 된 것처럼 양쪽 골짜기에서 두 명의 병사가 뛰쳐나온다. 두 병사는 거의 동시에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 목적지는 검은색 덩어리가 있는 곳이겠네요. 두 병사는 상대의 존재를 인식한 후 서로를 경계하지만 이내 같은 처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중 한 병사가 제안한 대로 가까운 동굴로 그 덩어리를 옮긴다. 아, 여기서 이제는 인물이 서로 만나는 걸로 시작을 하네요. 키 큰 병사는, 키 큰 병사래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인가 보지. 동굴에 도착하자 어깨에 메었던 총을 내려놓으며 덩어리를 풀어헤친다. 이를 보던 가냘픈 병사도 아마 최고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인물들을 설정하고 있네요. 자신의 총을 내려놓는다. 짐짝을 풀어헤친 키 큰 병사는 시레이션이 들어있다며 좋아하지만 가냘픈 병사는 이를 알아듣지 못한다. 식사를 하던 와중 가냘픈 병사가 키 큰 병사에게 동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가만. 동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는 이 가냘픈 병사는 북한군이네요. 이를 들은 키 큰 병사는 자신의 대검을 빼들며 가냘픈 병사에게 괴뢰냐고 묻는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키 큰 병사는 뭐예요? 국군인가 보네. 몰랐던 거야, 그동안은. 가냘픈 병사는 자신은 괴뢰가 아니라 인민군이라고 말하고, 잠깐. 인민군이 괴뢰 아니야? 키 큰 병사가 자신을 국군이라고 밝히자 오히려 그를 괴뢰라고 부른다. 헐, 이건 서로 괴뢰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죠. 자, 국군은요, 인민군을 괴뢰라고 보고 있고요. 괴뢰라고 하는 건 다른 민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인민군은 국군이 괴뢰라고 보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국군 병사는 인민군 병사를 죽이는 대신 포박하기로 결심합니다. 인민군 병사는 쉽사리 식사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국군 병사는 그런 그를 위해 통조림을 하나 내밉니다. 인민군 병사가 식사를 끝낸 후 국군 병사는 그를 포박합니다. 국군 병사는 통조림을 먹으며 인민군 병사의 나이를 묻지만 인민군 병사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국군 병사는 인민군 병사에게 약을 먹이며 몇 끼냐 굶었냐고 묻습니다. 인민군 병사가 이틀을 굶었다고 답하자 국군 병사는 빈속에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복통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로 적은 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대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분노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죠? 인민군 병사는 자신의 나이는 18살이며 가평에서 농사를 짓다가 전쟁에 끌려 나왔다고 말합니다. 국군 병사는 자신은 24살이라고 말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얻을 것이 없으니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아침이 되면 서로 갈 길을 찾아 헤어지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포박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또 믿어? 국군 병사가 인민군 병사에게 성이 무엇이냐고 묻자 인민군 병사는 장씨라고 말하고 국군 병사는 자신은 양씨라고 밝힙니다.
장씨 인민군 병사, 양씨 국군 병사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모닥불을 피우고 이를 가운데 두고 마주 앉습니다. 장은 양에게 다 같이 살자는 사상을 왜 이남에서는 마다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양은 이북에서는 그것이 잘 되더냐고 되묻고 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양은 세상에는 말대로 되는 일이 참 드물다고 말하며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말썽이 일어난다고 덧붙입니다. 장은 고개를 꾸벅꾸벅거리며 졸기 시작하고 이를 본 양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돌벽에 기대고 잠에 듭니다. 야, 여기서 이제는 뭐야?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인 벽 같은 거는 없네요. 위기. 잠들었던 양은 가슴을 윽박지르는 충격에 깨어납니다. 양은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쥔 장의 손을 재빨리 뿌리치고 그를 향해 주먹을 날립니다. 장은 코피를 흘리며 나가떨어져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양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장을 붙잡아 올리며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냐고 힐난하지만 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채 자신은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뭐야 이거? 몽유병이야? 양은 무슨 꿈인지는 잊었지만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놀랐을 뿐이라는 장의 대답을 듣고는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치밀어 오르는 기분을 느끼며 장에게 사과합니다. 양은 코피를 흘리는 장을 치료해주며 이 전쟁을 일으킨 놈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정, 날이 박자.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헤어집니다. 양은 장에게 남은 레이션을 모두 챙겨주며 작별 인사는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서로 갈 길을 가자고 말하며 남쪽 골짜기를 향해 떠납니다. 이후 비탈을 내려가던 양은 중공군을 마주치고 중공군이 쏘는 총알을 피해 동굴을 향해 기어오릅니다. 다시 되돌아온 거죠. 동굴로 돌아와 응전을 준비하던 양의 눈앞에 장이 나타납니다. 미소를 지으려던 양은 일부러 싸늘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귀순시키려 왔냐고 묻고는 장은 그냥 갈 수가 없었다 돌아왔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양은 약속이 다르다며 장에게 내려갈 것을 촉구하지만 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공군과 총격을 겨누던 양이 명치에 총알을 맞습니다. 장이 양을 향해 뛰어오려 하자 양은 저쪽을 보고 손을 든 채 내려가라고 하지만 장은 양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얼굴에 안타까운 빛을 흘러내리던 양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장에게 날 죽이러 온 것이 틀림없다며 장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양은 부인하며 울부짖습니다. 좌우의 골짜기로부터 일제 사격이 가해지고 장은 양의 시체 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체에서 나온 피가 하나로 합쳐져서 눈 위에 흐릅니다. 이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결국 양과 장과 양은요 서로 겹쳐진 채 죽는 걸로 마무리 짓죠. 비극적 결말이네요. 하지만 둘이 겹쳐져서 죽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작가의 주제의식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적이고 고발적이고 비극적이죠. 민족애를 통한 이념 대립의 극복과 전쟁의 비극성을 고발하고 있다. 자, 장은 장은 그러고 있는데 작품 대부분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됩니다. 물론 전지적 시점이 일부 드러나기는 하지만 매우 극소수이다. 그래서 어떤 해설서에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 일부 관찰자적 시점이 드러난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떤 해설서는 그냥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아니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관찰자적 요소가 많다는 게 중요한 거죠. 들어봐, 넌 벌써 죽은 셈이야? 그리곤 국군병사는 잠깐 말을 못 잇고 그대로 기대어 버티고 서 있었다. 여기서 널 죽인다? 그 어디 시체하고 한밤을 세울 수 있냐? 살려두자니 잘못하면 내가 죽을 거고 어떡할까? 국군병사는 오히려 인민군 병사에게 반문하는 죄로 중얼거렸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인민군 병사는 그저 먹먹하니 앉아 있었다. 별 수 없군. 묶어야겠다. 국군 병사는 결심한 듯이 뇌까렸다. 어때? 인민군 병사는 대답이 없었다.
국군병사는 그러고도 한참 동안 힘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자, 인물의 심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죠. 거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장면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작품에서의 상징적 소재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눈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소재 볼까요? 소재. 간밤의 폭격으로 무너지고 파인 산허리나 골짜구니의 상처도 온통 무엇에? 그렇지, 흰 눈에 덮여버리고 말았다. 간밤에 전투가 있었다. 그 뒤에 온종일 무엇이? 눈이 내렸다. 자, 전쟁의 상처예요. 간밤에 폭격으로 무너진 건요. 파인 산허리는 골짜구니는 전부 다 전쟁의 상처인데 그 전쟁의 상처를 흰 눈이 덮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위에 다시 빨간색의 피가 흐른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흰색과 빨간색의 색채 대비가 일어나겠죠. 색채 대비가 일어나면서 아마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거죠. 얽힌 두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빨간 피는 희디인 눈 속으로 뭐 했어요? 배어 들어갔어요. 이건 분명히 전쟁의 비극성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양과 장에 얽힌 두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두 사람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피니까 두 사람의 피가 섞였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인민군과 국군은 결국 뭐야? 같은 피, 즉 같은 뿌리의 한민족임을 드러내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는 이야기 발화를 볼게요. 발화 양식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예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키 큰 편 또는 가냘픈 편이라는 식으로 이제는 인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요, 외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인물을 표현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너 괴뢰지 아니야, 나 인민군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 서로의 이제는 신분, 처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국군병사 내지는 인민군병사라고 해요. 즉 호칭이 바뀌었죠. 그런데 국군병사, 인민군병사 그러니까 어때요? 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져요.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다가 너 성이 뭐지? 장가예요. 장가라. 나는 양이다. 이번에는 뭐합니까? 성을 밝히죠. 성을 밝힌다는 건 인민군, 국군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서 벗어나서 심리적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이렇듯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발화, 즉 호칭을 변화하며 서로 간의 심리적 거리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우위의 단독 강화,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